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부산형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 추진됩니다. 아파트 화재 시 비상계단의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부산의 아파트는 어떤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119 종합상황실로 하루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42초에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강서구와 사하구에 한 곳씩 지정돼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서부산권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와 월세,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부산형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특별법과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형 전세 사기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83건이 접수돼 4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올해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로 선정될 경우 대상자들에게 최대 2년간 주거 안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900여 세대입니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월 40만 원 한도로 민간주택 월세 이주는 매달 40만 원까지 각각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공공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전하면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시청 1층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원받게 됩니다. 시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2월부터 전화 상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청이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난 한 아파트입니다. 옥상으로 가 비상계단을 살펴봤습니다.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적재물도 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확인해 본 결과 전층이 이렇게 방화문이 다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방화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물로 받쳐져 있고 자전거와 가구들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둘러본 아파트는 모두 5곳. 이 중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방화문이 아예 없었고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방화문이 자동 폐쇄식으로 열려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 다 소방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여전히 비상계단에 물건이 적치돼 있고 흡연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또 옥상 비상문은 대부분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돼 법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층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화문을 통해서 연기가 그 위층으로 상층으로 확산하게 되고 그 위층의 사람들이 지상으로 피난을 못하게 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화문은 열려 있는 걸 확인하시게 되면 항상 탈출할 때 닫아주시고. 한편 소방청은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단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영향에 따라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불이 나면 자신의 집 안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집안에 대기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곳 119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부산에서는 119 종합상황실로 하루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42초에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를 이용해 응급 환자를 구조합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나선 50대 여성이 산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창문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13일 서구 부민동의 한 원룸 건물 5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한 해 부산 119 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신고 건수는 모두 76만 6천여 건으로 하루에 약 2천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2초당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셈입니다. 긴급 신고는 28만여 건으로 화재 19,000여 건, 구조 3만 5천여 건, 구급 20여만 건 등으로 하루 약 772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하지 않는 신고도 48만 4천여 건으로 병원 안내 등 각종 안내가 29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잘못 접속한 경우도 9만 9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아까 병원 상담도 있고 그러면 뭐 생활 속에 뭐 불편한 것들 이런 것도 막 전화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경찰한테 전화 올 걸 잘못 이제 119로 바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신고 건수는 4,980건으로 태풍 카눈이 부산을 상륙할 때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2초마다 한 번꼴로 울린 긴급 전화 신고가 올해는 그 횟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서부산권에도 지정돼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갑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대부분 동부산권에만 있어 불편이 컸는데요. 사하구 한 곳, 강서구 한 곳이 추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평일 낮에도 북새통을 이루는 어린이병원. 밤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진료받을 곳이 부족해 애가 타는 일이 발생합니다.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사하구와 강서구에 한 곳씩 지정됐습니다. 현재 부산 달빛 어린이병원은 모두 4곳입니다. 동래구와 연제구, 기장군에 한 곳씩 모두 동부산권에 집중돼 있고 지난해 10월에서야 영도구에 한 곳이 지정됐습니다. 서부산권에 지정되는 사하구 부산 더키즈병원과 강서구 명지아동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두 병원 모두 평일 야간 진료는 바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력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진료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야간 진료에 따른 병원 운영비와 낮은 진료 수가가 꼽힙니다. 현재 평일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곳은 연제구와 기장군 2곳뿐입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비 또는 진료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강서구 내에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 진료를 하게 하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좀 야간 진료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병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밤하늘을 형형색색 수놓은 광안리 드론쇼는 이제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데요.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계획된 드론쇼 행사에 광안리 불꽃축제만큼이나 인파가 몰렸는데 갑작스런 취소로 부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사고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의 우렁찬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 청룡 현상을 표현할 드론쇼를 기대했지만 되돌아온 곳은 행사 취소를 알리는 황당한 안내방송. 전국 각지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온 관광객들. 새해 벽두부터 헛걸음을 했고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도 실추됐습니다. 좀 기다려라고 통신장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 문제는 그렇게 기다려놓고 나중에 또 내일 한다니까 사람들이 정말 욕을 하고 막 영어로 막 욕하는 것도 많이 들리고 정말 부산의 이미지가 그날 많이 깎였던 것 같아요. 결국 수영구는 강성태 구청장의 사과문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수영구청 추산 8만 2천여 명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운집해 예기치 못한 통신장애로 2,000대에 달하는 드론을 띄우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일정을 바꿔 다시 저녁 7시에 재개된 드론쇼. 이 또한 10여 분 지연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한 장애 원인도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명확한 원인과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단 구성 이유가 만약에 이게 나중에 우리가 픽스를 만들어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는 드론쇼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새벽 대규모 드론쇼 행사 중에도 드론 2대가 추락해 관람객이 다친 이후 안전관리와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새해에는 드론쇼 취소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사과와 사고를 반복하면서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1월부터 시작될 매주 토요일 저녁 선보이는 상설 드론쇼는 또 계획돼 있습니다. 땜질식 사과란 비난을 불식시키고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행사 준비를 위해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세관은 수입한 중국산 건조 양파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50대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3개 회사를 설립한 뒤 각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부산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50여 개가 넘는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데요. 청년 연령 상향과 부산형 돌봄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박재한, 김석진 기자가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동백 플러스 가맹점의 추가 캐시백이 3%로 2024년도 생활임금이 11,350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연령은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동백 플러스 특화 거리는 지역 화폐인 동백전 결제 시 자체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동백 플러스 가맹점이 밀집된 거리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망미 중앙시장 등 3곳을 시작으로 특화 거리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쁨 2배 통장 등의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법인 승용차를 대상으로는 연녹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용물이 흐를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식물 반입은 제한되지만 종이 상자 등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녹색 바탕의 검정색 문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 문화이용권은 1인당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5세에서 69세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15,000원 인상된 매월 1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복지 분야에선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액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비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8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자의 소득액에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 5일 무료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계구역에서 10m 이내이던 금연구역은 30m로 넓어졌습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먼저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줬는데 올해부턴 첫째 아는 같지만 둘째 아부턴 출산 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 급여도 0세 아동이 10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됐고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됐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 지원 포인트도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부산은 지난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초중고생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2자녀 가정엔 30만 원을, 3자녀 이상에겐 50만 원을 연일회 동백전으로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로는 책을 사거나 독서실 이용, 예체능 학원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우 예비 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도심 하천의 진출입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동물원 외 허가받지 않는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축이나 반려동물 등 법적 야생동물이 아닐 경우 전시가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달 28일 부산시는 장락 엄궁대교 건설을 위해 철새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환경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하고 철새도래지 핵심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 장락 엄궁대교. 건설에 앞서 진행될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부산시는 철새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철새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교량 설계를 변경한 것. 먼저 사장교나 현수교 형태 설계에서 주탑이 없는 평면교로 변경해 철새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단체는 어차피 이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평면교만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며 눈속임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장교 현수교를 평면교로 바꿈으로써 철새 도래지에 맞추어 가지고 저감 대책을 세운 것처럼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설계 변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비해 가면서까지도 부산시가 편법으로 최근에 동원하고 있는 이런 수법입니다. 또 부산시는 엄궁대교 옆 준설토 적지장과 둔치도 낚시터를 철새 대체 서식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두 곳은 철새들이 이미 살고 있는 서식지라며 대체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식지를 대체 서식지로 제시한 꼼수 대책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건설로 인해서 살 수 없게 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로 조성하는 것, 이건 유효하지만 현재 다른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연못으로 조성을 해서 오리류 등이 살 수 있는 대체 서식지로 만들겠다는 부분은 이건 대체 서식지가 아니고 기존 서식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지난달 28일 주민 설명회 당시 참석한 주민들은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 지연은 부산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탓이라며 환경단체는 강서구의 자연적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장소를 현명하게 이용하게 되면 순천만 하나와 맞먹는 어떤 이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서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 이런 자연 자산입니다. 꼭 그런 곳을 훼손하면서 다리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낙동강하고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장락 엄궁대교를 비롯해 대저대교 건설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2달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 등 주요 부문의 활동성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소재법인 15,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산업활력도 분석 결과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 연도인 2016년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다 전년 대비해선 소폭 반등했지만 83.6으로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는 경영 활동성이 84.5, 영업 활동성 84, 고용 활동성 8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 활동성은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기업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개선됐지만 경영과 고용 활동성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활력 지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업이 95.6으로 활력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과 서비스업 순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활력도는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제조업은 경영, 영업, 고용 등 3개 부분 모두 저조해 제조업이 직면한 인력 미스매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반면 각 분야별 상위 100개 기업의 활력 지수는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성 저하가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별로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솔루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감천항 부두 계류시설과 북항 국제크루즈 부두 등 부산항 내 시설물 23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과 진단 결과 모두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 전반에 대한 외관 조사와 재료 시험 등을 진행한 것으로 양호를 뜻하는 B등급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을 의미합니다. 부산시는 시청사 외벽에 게시할 부산 문화 글판 본편 문안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내용은 시민들이 희망과 사랑, 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글로 된 25자 이하의 본인 창작 문안 또는 문학작품 등 발췌 문안입니다. 문안 내용 발췌 시에는 출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당선작은 한국문인협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오는 3월 초 시청사 외벽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남구는 남구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남구로 출생신고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출산 가구 중 남구로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이전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남구 지역에 거주한 가구에 한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종합 2등급을 받았고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부패 통제 시스템을 견고히 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